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파에 대해서 알아보자. 전자기파는 전기자기 파동을 줄임말인데, 파동은 진동에 의한 에너지 전달 현상이니까 풀어서 말하면 전기자기 진동에 의한 에너지 전달 현상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 움직이는 영상을 보면 전기진동, 자기진동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진행하는 현상이 보일 거야. 상대성 이론에서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맥스웰이 발견한 현상으로 이 파동의 진행 속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니 광속과 거의 동일한 속도가 나와서 전자기파를 빛이라고 가설을 세웠고, 전자기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공모전을 열었어. 이 공모전에서 당선된 사람이 헤르츠였고,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전자기파의 존재 여부를 밝혀냈어. 이 공모전에서 당선됐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자. 자, 여기서 앞전소자를 전원장치로 하고 여기 도선을 끊어서 이 끊어진 끝부분을 고리 모양으로 만들고 2에서 3mm 정도 간격을 둔 회로도랑 네온관이 연결된 원형 도선을 준비해서 두 회로도를 일정 간격으로 떨어뜨려 놓고 여기 앞전소자를 누른다. 앞전소자는 누를 때마다 전기가 생산되는 물질이고, 그러니까 앞전소자를 누를 때마다 이 회로도에 교류 전기를 공급하게 되고, 회로도에 교류 전기가 들어갈 때마다 고리 부분에 약한 스파크가 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스파크가 튈 때마다 원형도선 네온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대단히 신기한 현상이지. 왜냐하면 네온 전구에서 빛이 나오려면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원형도선 회로도에는 어디에도 전압장치가 존재하지 않거든? 그러면 네온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잖아. 원형도선 내부 면적으로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말고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네온 전구에 전기가 공급이 되려면 원형도선의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고, 앞전소자를 여기 누를 때마다 회로도에 공급된 교류 전기에 의해서 주변 공간에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얘기가 되겠지. 헤르츠는 전자기파의 실체를 이렇게 증명한 거야. 이때 이 스파크는 스파크가 튈 때마다 네온관이 같이 불이 들어오는 거를 동시다발적으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눈에 보여주기 위한 시각적 처리인 거고, 결국 이렇게 헤르츠가 전자기파의 실체를 입증하였다. 자, 그러면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전자기파의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자. 우선 여기는 전기장 2축, 여기는 자기장 B축, 여기는 전자기파 진행 C축 그로 설정을 해놓고, 전자기파는 전기 진동과 자기 진동을 함께 하면서 진행 방향이 진동 방향의 90도인 횡파의 모습을 띄어. 일반적으로 한 개의 축으로 진동하는 횡파와는 다르게 두 개의 축으로 진동하는 횡파라서 두 개의 진동 관계를 봐야 되는데, 파원에서
전기 진동이 최대치를 찍을 때 자기 진동도 최대치를 찍고, 전기 진동이 최소치를 찍을 때 자기 진동도 최소치를 찍는다. 그 사실을 기억해 두면 돼. C축은 파동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축인데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축이니까 위치축으로 생각을 한다면 전기진동과 자기진동이 최대치를 찍을 때 위치축에 대한 변위의 최대값을 찍은 거니까 여기는 진폭이라고 하면 되고, 그럼 여기는 마루라고 하면 되겠지?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루에서 마루까지니까 파장이라고 하면 돼. 전기장이 가리키는 방향을 봤을 때 마루 부분이 마이너스 극판의 역할을 하고 변위가 0인 축이 플러스 극판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 자, 그리고 전자기파 진행 방향도 한번 체크해보자. 오른손을 펴고 엄지손가락을 90도로 세운 다음 엄지손가락을 전기장축에 맞추고 네 손가락을 자기장축에다가 맞춘 다음에 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을 확인하면 전자기파 방향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일로 빼서 다시 보면 전기장축, 이쪽이 자기장축, 그리고 이 방향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방향축.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광속 C로 이동하는데 단 진공상에서만 광속으로 이동하고 진공이 아닌 경우는 C보다 작은 속도로 이동한다고 알아둘 것. 자, 그리고 전자기파가 파원의 진동수에 따라서 다양한 전자기파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파장이 길던 짧던 에너지가 크던 작던 전자기파는 모두 동일 매질 상태에서 동일한 속도로 전달되기 때문에 매질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모두 광속 C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시험에 잘 나온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전자기파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봤어. 자, 이번에는 전자기파가 발생되는 원리와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여기는 방송국이고 라디오 방송국이고 여기는 가정집이야. 라디오 방송국에서 어떤 아나운서가 뉴스를 진행하고 있어. 오늘 비가 온다고 날씨 상황을 알려주는 중이야. 오늘 비가 오겠습니다라고 마이크에다 대고 말을 하겠지?
그러면 마이크는 아나운서의 음성, 즉 소리 진동을 전기 진동으로 전환해줘. 이 전기 진동은 회로도 내의 전자를 진동시켜줘.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처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극, 여기가 플러스 극으로 전압이 걸렸다고 하면 전자는 아래로 이동할 거야.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과 반대 방향인 윗방향이 되고, 오른나사의 법칙으로 지금 흐르는 전류의 방향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지? 지금 만들어진 자기장은 세기가 변하는 전류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장이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의 자기장이 아니라 세기가 변화되는 자기장이야. 그러니 여기서 맥스웰의 가정인데,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세기가 변화되는 자기장 때문에 주변 공간에 전기장이 형성될 거라고 했는데, 전기장이 형성된다고 입증을 했으니까 전기장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주면 돼.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전기장 또한 세기가 변화되는 자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전기장도 세기가 변화되는 전기장이 될 거야. 그러면 이 전기장의 변화는 앙페르의 법칙에 의해서 또 새로운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 거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의 변화를 주변 공간에 형성하면서 전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를 전달하니까 이 현상을 전자기파라고 부르는 거지. 극이 바뀌어서 전자 이동 방향이 반대로 전환되어도 같은 이유로 전자기파가 형성이 돼. 자, 이 경우에는 전자가 반대로, 전류도 반대로 형성되는 자기장도 반대로. 자,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까지는 표현하는 건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표현하고, 이 방향 자체가 맞는 방향은 아니니까 그냥 이러한 원칙으로 전자기파가 형성돼서 진행을 한다 라고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형성된 전자기파는 대기를 통과해서 가정집 옥상에 전자기파의 영향을 받아주는 회로도까지 전달이 되면 전자기파의 전기장이 이 순간 이런 장면이라고 할 때 여기가 플러스극, 여기가 마이너스극으로 설정이 되니까 아까 앞에서 봤듯이 전자의 이동 방향은
여기 있는 전자가 아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거야.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전기장 방향과 일치하는 이 방향이 될 것이고, 이 회로도에는 어쨌든 전류가 발생하겠지. 만약 다음 시간에 이 전자기파가 앞으로 진행을 한다면 이렇게 전기장의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아까랑 같은 원리로 전자는 이렇게 움직이고 전류는 이렇게 형성이 될 거야.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회로도에 전기가 생기는 것은 확실해. 재밌는 거는 이 전기 신호가 아무렇게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맞게 맞춤형으로 생겼다는 사실이야. 아나운서 소리 신호에 의해서 생긴 전기 신호. 그 전기 신호가 전자기파 신호로 바뀌고 그 전자기파 신호가 가정집 회로도의 전기 신호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 전기 신호가 라디오로 흘러 들어가면 이 라디오는 이 전기 신호를 아나운서의 소리 신호로 바꿔줘서 그 음성을 들은 우리들은 이제 날씨 정보를 알게 될 거야. 자, 이게 라디오 방송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전기 신호를 전자기파로 전환하여 전자기파를 보낸 회로도를 송신 안테나라고 하고, 전자기파를 받아서 전기 신호로 전환한 회로도를 수신 안테나라고 합니다. 자, 이게 전자기파가 발생해서 전파되는 방식에 대한 원리예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전자기파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왼쪽에서부터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순으로 기억을 해두면 되는데, 모두 전자기파이자 빛이란 사실을 잊지 말 것. 이 중간에 가시광선은 스펙트럼을 분석해 봤을 때 오른쪽에서부터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무징의 색순으로 기억해 두면 되고,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빛은 적색광이라고 부르고,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빛은 자색광,
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파란색 빛은 청색광이라고 부르면 돼. 적외선은 스펙트럼상 적색광의 바깥쪽 영역이라 그렇게 불리는 거고, 자외선도 자색광의 바깥쪽 영역에 있는 빛이라서 그렇게 불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기파의 에너지 크기는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빛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관계이므로 진동수의 크기는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빛의 속도는 전자기파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일정하고, 단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전자기파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고, 속력이 동일할 때 파장은 진동수와 반비례 관계이므로 왼쪽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자, 이게 전자기파의 정량적 물리적 특징으로 잘 기억해두고 전자기파의 이제 세부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우선 파장에 따라 다른 색으로 보이는 전자기파를 보자. 눈에 보인다가 포인트죠. 이 전자기파는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의 파장은 (380에서 750 나노메타) 정도 되는데, 숫자가 좀 지저분하니까 400에서 700 나노메타 정도로 보고 기억해 두는 편이 좋을 것 같아.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보라색 빛의 파장이 가장 짧고 빨간색 빛의 파장이 가장 길다. 그리고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물체를 직접 볼 땐 가시광선을 꼭 이용해야 되는데, 가시광선 이외에는 직접 볼 수 있는 그 전자기파가 존재하지 않아요. 노란색에서 초록색 빛을 볼 때 가장 민감, 즉 가장 크게 반응한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런 데 쓰인다. 망원경, 현미경, 안경, 렌즈. 이 현미경이나 망원경에 렌즈 같은 거 들어가죠. 자, 그리고 광학 레이저에도 쓰이고요, 라이파이 같은 장치에도 들어간다는데, 이건 아직 상용화된 건 아니지만 와이파이의 가시광선 버전이에요. 원래 와이파이는 전파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지만, 라이파이는 그 전파 대신에 이제 가시광선으로 해서 통신을 하죠. 그리고 추가로 광통신도 가시광선 쓴다는 사실 알아두세요. 요건 학평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좀 주의 깊게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기파는 미생물을 파괴할 수 있는 살균 기능을 가진 자외선입니다. 오존층에서 오존을 산소와 산소 원자로 분해시키거나 아니면 산소 분자와 산소 원자를 다시 합치는 이런 광화학 작용 같은 걸 잘 일으키도록 강한 에너지를 공급해줘. 또 형광물질에 자외선을 흡수시키면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형광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지폐에 형광물질을 바른 다음 이 원리로 위조 지폐를 찾아낼 때 쓰기도 해. 그 다음에 자외선은 에너지 작용이 강해서 지나치게 많이 받을 경우 피부를 그을리게 하거나 피부암이 생기게 할 수도 있어. 또 비타민 D를 합성할 때도 필요한 전자기파기도 해. 비타민 D는 뼈의 구성 성분이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정 부분은 받는 게 좋을 거야. 자외선의 명과 암이죠. 자, 그리고 각종 소독기, 살균 기능이 강하다 보니까 소독기에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위조 지폐 감별할 때 쓰이고, 그 물을 정수하거나 정화할 때도 쓰기도 합니다. 자, 자외선 차단제를 써서 피부를 보호하거나 살균 소독기, 식기 소독기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여기까지 자외선입니다. 세 번째 전자기파는 열선이라고 불리는 적외선이야. 쉽게 얘기하면 적외선은 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발열체에서 나오는 열은 주로 적외선에 의한 것이다. 물체에서 방출되는 열은 적외선을 감지하여 야간에도 온도를 측정하거나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어. 공항 같은 데서 위험 무기를 찾아낼 때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쓰기도 하고, 적외선 온도계를 이용해서 직접 접촉하지 않고 체온을 재기도 해.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물리치료기, 적외선 물리치료기를 쓰기도 하고. 자, 요거는 밑줄. 장애물이 있어도 정보를 잘 전달하려고 회절이 잘 되는 적외선 기호를 이용하는데, 회절은 파장이 길어서, 파장이 길 때 회절이 잘 일어나. 회절이 잘 일어나면은 장애물을 치고 돌아나가는 현상, 이게 잘 일어나. 그러니까 보통 TV 앞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장애물이 되니까 그 장애물 너머에 TV를 향해서 가기가 좋으니까 파장이 긴 적외선 계열로 리모컨을 사용한다. 자,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주의 깊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회절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파동에 간섭할 때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적외선 망원경 같은 걸 이용하면 야간에도 멀리 있는 사물을 볼 수가 있게 된다. 건축물 같은 데서 나오는 열을 측정해서 어디 단열 처리가 잘 안 돼 있는지, 어디 열이 새나가는지 확인하기 좋겠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자기파.
네 번째 전자기파는 투과력이 강해서 인체나 물체의 내부를 투시할 수 있는 X선이야. 신체 내부의 병변을 파악할 때 몸을 가르지 않고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 다만 X선은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신체에 자주 노출이 되면 X선에 많이 노출이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주 맞으면 좋지는 않아. 불필요한 과다 노출은 삼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황, 보안 검색에도 이용이 돼. 뭐 공항이나 법원이나 이런 데서 가방을 열어보지 않고도 가방 안에 무기 소지나 마약 밀반입 같은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 그리고 건물 벽이나 기둥 속도 투시가 되니까 기둥 내부 균열 상태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알아볼 때도 이용이 되는데, 이 방식을 비파괴 검사라고 해. 자, 요건 X선 사진. 학평에서 이 사진이 많이 나오지. 그러면 X선인가 보다 하면 되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고, 다섯 번째 전자기파는 전자기파 중에서 진동수와 에너지가 가장 큰 감마선이야. 투과력이 매우 강하고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암세포를 파괴할 수도 있어. 그래서 감마 나이프 라는 명칭으로 암치료에게 쓰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세포도 파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 또 우주의 별의 상태를 측정할 때 별이 감마선 방출을 많이 하는데, 감마선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으니까 감마선 망원경이 센서로 감지를 해서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만들어주기도 해. 자, 요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전자기파는 마이크로파야. 주로 휴대전화, 무선랜, 레이더 통신 등에 많이 사용되는 전자기파인데, 파장이 길어. 파장이 길어서 회절 현상이 잘 일어나. 회절 현상이 잘 일어나면 장애물을 잘 피해. 그런 성질이 있어서 넓은 지역까지 정보를 송신할 때 유리해서 많이 사용하곤 해. 근데 이거랑 별개로 전자레인지에 사용하기도 해. 마이크로파의 진동수가 상온상의 물 분자들, 물 분자들이 가만히 있을 때 진동하고 있는 진동수랑 일치하는데, 마이크로파랑 물 분자의 진동수가 일치하게 되면 물 분자들의 진폭을 증가시키게 되고, 물 분자가 마찰이 많아지면 자, 이랬던 애들이 진폭이 더 커지고, 그러면 이 둘이 마찰이 더 심해지고, 이 마찰이 많아지면 여기서 열이 발생하게 돼.
이 열로 이제 음식을 데우는 거야. 그리고 또 마이크로파의 특이한 사례로 여기는 적혀있지 않지만 우주 배경 복사 얘 파장이 마이크로파와 일치하는 것도 알아도 학평에서 나왔던 예시니까 조금 중요하게 봐둬야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여기 빈칸에는 2.45Hz 기가헤르츠인 마이크로파는 음식물 속에 포함된 물 분자를 진동시켜 열이 발생하게 된다. 아까 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라디오파는 방송통신에 최적화된 전자기파야. 자, 이렇게 연결해주고 파장이 길어서 회전현상이 잘 일어나.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지. 근데 더 파장이 길어. 그래서 더 잘 일어나. 그래서 매우 먼 지역까지 아주 잘 전달이 된다. 정보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매우 먼 지역까지 송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전파망원경, 특히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이 주로 쓰이고, 이 전파망원경 같은 경우는 우주에서 오는 전파들을 이제 수신할 때 쓰고, 그 다음 GPS 같은 경우도 내비게이션에 쓰이는 항공 위치 추적 장치죠.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는데, 장애물이 있어도 건물 같은 장애물들 때문에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 이게 들어오지 못하면 안 되니까 장애물들을 잘 피해 다닐 수 있는 회전이 잘 되는 라디오파나 뭐 마이크로파, 근데 특히 라디오파를 이용한다. 그리고 추가로 하이패스에 들어있는 RFID, 이거 교통카드에도 들어있는 건데 하이패스나 교통카드, 그러니까 그 단말기에 대면 띡 소리 나면서 카운팅이 되는 그 기술. 여기에도 이제 그 단말기하고 카드 간에 이제 정보를 송수신할 때 중간에 이제 라디오파를 쓴다. 여기서 이 R이 라디오파를 의미해요. 자, 이것을 이용한다. 그리고 마이크로파와 라디오파는 이제 전반적으로 전파로 통칭을 하고요. 주로 방송이나 통신에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까지 알아두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